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6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매각물건 사례 5번째입니다. 오늘은 지분매각이라고 있죠. 지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그 공유 지분에 대한 경매물건이 나와서 지분매각, 그리고 지분매각일 때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걸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26쪽이 되겠습니다. 제 16강 교재는 126쪽.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분매각입니다. 지분매각에 공유자는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매수 신고.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2013 타경 99748입니다. 99784. 오늘입니다. 오늘이 10월 15일인데요. 오늘 매각입니다. 오늘 매각일이 10월 15일. 제가 이거를 9월 달에 저에게 레슨 받는 분들에게 이게 제가 지분 매각 추천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응찰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따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번호는 5개 나와 있고요. 매각기일은 10월 15일입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01에 41번지 동도빌라 5동 3층 301호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세대가 되겠고요. 역시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거죠. 건물 면적은 37.99, 대지권은 7.5제곱미터. 매각 물건은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이 되겠습니다. 지분입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는 2013년 11월 21일. 소유자 최항미, 채무자 최항미, 채권자는 제네시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입니다. 줄쳐보세요. 채권자는 제네시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를 AMC 회사라고 합니다. 자산관리회사라고 하죠. Asset Management Company. 이러한 제네시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요, NPL 회사입니다. 불량채권을 매각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런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AMC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가는 1,500인데요. 감정가는 1,500인데 지금 최저가가 49%까지 떨어져 가지고요. 73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소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액 투자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요. 저성장 시대에 혹시 디프레이션이 진입하는 이런 시대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소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지, 일반 남들이 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거 해야 절대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물건으로서 블루오션이 되는 시장이 되겠는데요. 1차는 1,500만 원인데 유찰됐습니다. 2차 1,050만 원에 유찰됐습니다. 3차 오늘입니다. 2014년 10월 15일 오늘 최저가 73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자, 메모하세요. 거기다가 오늘 낙찰됐습니다. 오늘 낙찰된 게 얼마냐? 942만 5천 원에 1등으로 낙찰됐습니다. 이때 오늘 입찰자는 3명이 왔네요. 3명이 와가지고 1등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942만 5천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1,500만 원의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 한 500만 원 수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설령 1,500 다 못 받고 빨리 공유자들하고 협상을 해서 1,200이 됐든 1,300이 됐든 바로 팔게 되면 수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300 벌었다, 300만 원 수익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연율이 아니죠. 2달, 2개월, 3개월 이내에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회전율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942만 5천 원에 낙찰 받으신 분들은 정말로 잘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추천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현황은 감정원은 백운 감정평가가 평가했고요. 가격 시점은 2013년 12월 작년 11월 28일이니까 아무래도 적게 평가됐을 것이다. 지금 좀 분위기가 띄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는 적게 평가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만수동 나와 있고요. 지분입니다. 거기 최항미 지분 9분의 2입니다. 거의 뭐 5분의 2, 7분의 2, 9분의 2, 11분의 2, 13분의 2 이렇게 지분이 홀수로 된 것들은 대부분 거의 다가 상속 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등기부를 가지고 여러분 연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가스가 되겠고요. 대지권은 259.2 제곱미터 중 지분이니까 7.5가 되겠고요. 거기 나왔죠? 최향미 지분 9분의 2라고요. 남동구 만수동이면 여기가 인천이니까 당연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 되겠고 당연히 도시적이 되겠죠. 여기 만수동 여기는요 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으로서 중층 이하의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 밀집적이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 정화구역입니다. 상대 정화구역은 지금 이 빌라를 기점으로 해서 학교가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황위치, 주변 환경, 인동초등학교가 있네요. 학교가 있죠. 200m 안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동유형 구분 건물 등이 소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지요. 대중교통도 제반 교통은 양호합니다. 다세대주택 건구지로 이용 중에 있고요.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현황이 나왔는데요. 임차인은 한옥자가 지금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데요. 아마 한옥자는 그 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임차인들을 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임차인은 거기 한옥자는 누구냐?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입니다. 엄마란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성향문석이 나옵니다. 등기부에 분명히 한옥자가 등기부에 나올 겁니다. 아마 어머니이기 때문에 지분이 9분의 3이 될 겁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참고란에 본건 현황 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 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 결과 임차인이 거기 나왔네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 나왔네 한옥자 본건 부동산 공유자 중 공동소유자 중 1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실까요? 순위, 등기 목적, 접수일자, 권리자, 청구금액 나와 있습니다. 기타 등기사항, 소멸여부 나와 있는데 1번 소유권 이전, 2번 근저당, 3번 근저당, 4번 소유권 이전 상속됐습니다. 그래가지고 5번째 최양미 지분 강제 경매가 됐고요. 자, 이렇게 등기부가 나와 있고요. 뒷장을 넘겨보실까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등기부를 보시고 이러한 물건을 여러분 찾아내는 기술이 필요해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지분 물건이 한 3, 4년 전, 4, 5년 전만 해도 이런 경매 받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알려지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는 게 임자 아니겠습니까? 권리 분석 철저하게 해가지고 매수 타이밍 잡아가지고 먼저 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8쪽에 보시면 등기사항 보실까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보시지요.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1990년 3월 19일 날 접수했죠. 등기 원인은 1990년 1월 5일 날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최용식이었습니다. 최용식이었습니다. 41년생 남자분이었죠. 이분이 처음에 샀어요. 다세대 주택을. 자, 샀는데 이분이 언제 샀느냐? 90년도에 샀잖아요. 등기부를 보시고 이제 등기부를 보시고 뭐를 해야 되느냐? 성향 분석을 하자. 성향 분석. 성향 분석. 이걸 해야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소유권 이전됐죠? 2013년 11월 4일 날 등기했어요. 그날 접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 원인을 보세요. 접수일자는 2013년인데 등기 원인은 2000년 2월 13일. 다르지 않습니까? 등기 원인은 뭡니까? 상속입니다. 즉 2000년 2월 13일 날 아버님 최용식 씨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유자는 누구냐? 상속인의 공유자는 누구냐? 공유자는 어머니. 처음에 누구였나요? 한옥자 씨 나왔죠. 거기 등기부를 보니까 한옥자의 어머니 나이는 46-2년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큰아들 최항수, 그리고 첫째 딸 최항미, 그리고 그 다음에 딸 최윤정,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이때 민법상 상속지분은 배우자는 1.5를 갖고 자녀들은 다 1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아들하고 딸 둘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상속지분이 1.5, 자녀들은 다 지분이 1입니다. 그럼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4.5분의 1.5가 되겠죠. 엄마는 4.5분의 1.5, 자녀들은 4.5분의 1인데 소수가 나오니까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하게 되면 2분의 2가 되거든요. 그럼 엄마는 9분의 3이 되겠고 자녀분들은 2분의 2 하니까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옥자 씨는 지분이 거기 나왔죠. 공유자, 지분, 한옥자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부에 9분의 3. 왜 9분의 3인지 아시겠죠? 한옥자는 1.5를 가지니까 4.5분의 1.5가 되는 거죠. 통분을 하니까 2분의 1을 곱하니까 9분의 3. 자녀들은 4.5분의 1 곱하기 2분의 2니까 9분의 2. 그래서 상속이 나오면은요, 다 홀수로 나옵니다. 홀수. 만약에 엄마가 5분의 3을 갖는 경우가 있고 자녀가 5분의 2.
또 7분의 3, 자녀가 둘일 때는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7분의 2, 자녀가 3명일 때는 배우자가 9분의 3, 자녀들 셋이는 9분의 2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네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등기를 언제 했느냐?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여기 산 거지요. 언제 등기했느냐? 2013년 11월 4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이 스스로 등기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채무자 최항미가 빚을 지니까 이 최항미의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려고 대신 등기 신청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대의 등기입니다. 대의 등기. 대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대신 등기를 신청해서 대의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대의 등기가 될 때는 반드시 등기 후에 뭘 적느냐? 대의 원인을 적습니다. 거기 보니까 129쪽에 대의 원인이 뭐라고 나왔어요?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양수금 채권. 그렇죠. 결과적으로 누굽니까? 최항미 씨가 이 빚을 졌어요. 지금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한테 빚을 졌는데 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대신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대의 등기가 되겠고 반드시 등기 후에는 대의 원인을 기록하게 됩니다. 거기 판결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판결에 의해서 채권 누구? 양수금에 대한 채권을 누가 받았습니까? 제네시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대의자가 된 겁니다. 대의자는 누구냐? 대의자라고 하는 건 대신 등기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바로 대의자라고 하는 것은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채권자가 대의 등기를 한 겁니다. 거기 나왔죠? 129쪽에 오른쪽에 보니까 대의 원인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양수금 채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2번 소유권 이전에 최항미 지분이 얼마 있었죠? 9분의 2가 있었는데 거기 2번 최항미 지분 강제경매 개시결정. 여러분 강제경매나 의무경매는 갑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등기 원인에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채권자는 누굽니까? 제네시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거기 채권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1번지 골든타워 빌딩 3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2번 한옥자 있죠. 한옥자가 9분의 3을 갖고 있었는데 2번 한옥자 지분 전부 이전입니다. 언제? 2014년 4월 3일 날 누구에게 증여했느냐? 최양수에게 증여했습니다. 최양수에게.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9분의 3의 지분을 큰아들 최항수에게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지분이 이제 없겠죠? 그러면 최양수는 얼마를 갖고 있나요? 9분의 5를 갖고 있겠죠. 원래 최양수 갖고 있는 건 9분의 2인데 어머니한테 9분의 3을 증여받았으니까 9분의 5가 되겠고 최항미 지분은 없어지겠고 최윤정이 지분 9분의 2가 되겠고 이번에 오늘 낙찰받은 사람이 9분의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부 갑부는 끝났고요. 을구를 보시겠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아버지가 이 집을 90년도에 살 때 근저당 설정했네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근저당 설정한 게 그대로 남아있죠. 근저당 설정 90년 3월 19일 그리고 등기 원인은 90년 3월 6일 설정계약. 아버지가 90년도에 이 다세대를 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래 와야 채권 최고액이 910만원.
채무자는 최용식, 근저당권자는 그 당시 한국주택은행, 지금은 주택은행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당시는 한국주택은행이 되었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 910만 원이고 2번 근저당권 도설정했네요. 90년 5월 1일 날 채권 최고액 350만 원. 채무자 앞 돌아가신 최용식 씨. 그리고 어디서 남동 농협협동조합에서 채권 최고액 350만 원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채권 최고액이 910만 원하고 350만 원이니까 합치니까 1260만 원이니까 아마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아버님이 빌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성향 분석해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9분의 3, 자녀들이 9분의 2씩 갖고 있는데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증여했으니까 지금 최양수 씨가 9분의 5를 가지고 있고 최양미 씨 거는 오늘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최양미는 지분이었고 최윤정이도 9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머니는 이 집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머니는 지분이 없는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고요. 자, 우리 오늘 낙찰을 받은 사람은 942만 5천 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왜 이런 물건이 좋으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942만 5천 원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들 누구죠? 최양수. 지금 최양수가 9분의 5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내딸 누굽니까? 최윤정. 최윤정이가 9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오늘 낙찰자가 9분의 1을 샀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돈이 되느냐 하는 거죠. 낙찰자는 낙찰받고 소유권 촉탁해서 등기를 치고 이때 이 최양수하고 최윤정이에게 뭘 보내는 거예요? 내용증명 보내는 겁니다. 내가 최양미 거 지분을 9분의 1을 샀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아니면 어머니가 지금 거기서 거주하고 계시니까 첫 번째 나에게 점유 사용료를 내라. 점유 사용료는 얼마를 청구하느냐? 감정가 1,500만 원이니까 지금 보증금 없이 사는 거지요. 나는 지분의 9분의 1 갖고 있는데 없이 사는 거니까 한 20% 요구하는 거 20%. 그러면 1년에 300만 원 내고 써라. 선불로. 아니면 10%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얼마입니까? 150만 원. 150만 원 선불로 집세를 내고 써라. 그러면 150만 원 나누기 12 하니까 한 달에 한 10몇만 원 되나요? 12만 원 되나요? 그러나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선불을 내라. 1년 거 내고 써라. 아니면 전체를 팔아가지고 지분별로 나눠갖자. 아니면 내 지분만큼 너 최양수 당신이 큰아들이니까 내 지분만큼 사가라. 얼마에? 그래서 여러분 협상을 하는 거지요. 내가 942만 5천 원 낙찰을 받았지만 이거를 1200이든 1300이든 1400이든 1500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유자들은 민사집행법 140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당일날 이 공유자 누굽니까? 최향수하고 최윤정 두 사람은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때는 당일날 집행법원에 와가지고 자 집행관이 이거를 선언하기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증금 10% 하고 도장하고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출해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게 되면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이 사람이 942만 5천 원에 낙찰받은 물건을 공유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뺏기는 거죠. 그러면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격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공유자. 최양수나 최윤정이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했다면 그들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민사집행법을 아느냐 이 말이죠. 또 지식이 많은 법무사들에게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해가지고 아마 그날 당일날 올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무지에서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싸게 사는 거니까. 누구 지분을? 여기 최양미 지분, 자기 여동생 지분을 오빠가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모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을 경매를 해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는 5건 중에 한두 건은 반드시 공유자가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그 조교들과 또는 저한테 레슨을 하시는 많은 분들하고 법원에 가봤지만은 공유자도 엄청나게 뺏겼습니다. 공유자한테.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날 공유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자한테 넘어간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추천 물건이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가느냐? 전체를 X로 놓고 볼 때 감정사가 9분의 1을 평가한 금액이 얼마였나요?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전체 금액은 X는 어떻게 구하느냐? 1,500만 원 곱하기 2분의 9. 그러면 X는 6,7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집이 지금 6,750만 원 가격이 가는데 아마 지금은 조금 올라가지고 뭐 이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려왔기 때문에 추가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 장남인 최양수 씨가 이 집을 사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9분의 2 지분을 사갈 수가 있습니다. 뭐 한 1,200, 300 정도 추가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니까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낙찰자 거를 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어머니와 한옥자 씨와 최양미 씨, 최윤정, 최양수 씨는 우리들에게 어머니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9분의 2만큼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9분의 2만큼. 저희가 9분의 2만큼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유 사용료를 여러분 우리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16쪽 지분 매각이 바로 틈새 시장이 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자, 민사집행법 140조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왔느냐? 페이지 341쪽을 한번 보세요. 341쪽. 자, 저 뒤에는 민사집행법 법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나왔죠. 140조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4항까지 나왔는데 1항 보세요.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각기일이라고 하는 건 당일날이죠. 경매가 있는 날. 113조에 따른 보증금. 113조가 뭐냐면 매수신청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여기 최고가가 지금 942만 5천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가 있다. 140조 1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공유자. 누가? 최향수 여기 최향수하고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2항입니다. 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렇죠.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세 번째, 여러 사람이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하고 2항의 절차를 마칠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한다. 여러분, 공유자가 말이죠. 공유자가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나타났다. 내가 낙찰을 받은 것을 9분의 2만큼을 여러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게 되면 자기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공유자가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뭐가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그거를 공유자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누가 된다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민사집행법 140조 여러분 교재 341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1항부터 4항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법조문 가지고 공부하면 재미가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니까 여러분 하나씩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지분 매각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